80이라는 숫자, 한참 먼 미래일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조용히 우리 곁에 다가와 있네요. 100세 시대라지만 앞날을 떠올리면 괜히 가슴이 답답해지실 때 있으시죠. 하지만 중요한 건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닙니다. 어떻게 버티고 어떻게 기쁘게 사느냐가 진짜 문제입니다. 오늘은 행복한 노후와 불행한 노후를 가르는 7가지 분기점을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30년이 힘들게 오래가 아니라 가볍게 길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노년의 삶을 좌우하는 첫 번째 분기점은 남과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비교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어릴 때는 성적을, 젊을 때는 직장과 집을, 그리고 지금은 연금과 자산, 자녀의 사회적 위치까지. 비교의 잣대는 나이가 들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날카로워져서 나를 괴롭히곤 합니다. 이웃이 새 차를 뽑았다고 하면 내 차가 괜히 초라해 보이고, 친구가 더 넓은 아파트로 이사했다고 하면 내 집이 부족해 보입니다. 같은 동창인데 연금을 몇십만 원 더 받는다고 하면 평생을 열심히 살아온 내가 억울하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시작된 비교는 결국 내 마음의 평화를 빼앗고 사람들을 만나기조차 부담스럽게 만듭니다. 모임에 가면 괜히 내 형편이 드러날까 싶어 발걸음을 돌리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점점 외로움 속에 갇히게 되지요. 하지만 여러분, 50대와 60대 이후의 인생은 더 이상 무언가를 새롭게 쌓아 올리는 시기가 아닙니다. 젊을 때는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키우는 시기였다면 지금은 그동안 지은 것을 거두어들이는 시기입니다. 더 크게, 더 많이가 아니라 더 단단히, 더 여유롭게가 맞는 방향입니다. 그러니 남들과의 경쟁은 이제 놓아야 합니다. 내 삶을 남의 눈금으로 재는 순간 그 어떤 노력도 만족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비교는 불행으로 가는 가장 빠른 고속도로입니다. 끝없는 달리기 끝에는 지친 몸과 텅 빈 마음만 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차를 돌려야 합니다. 그 길에서 내려와 내 보폭대로 걸어야 합니다. 실천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오늘 저녁 휴대폰 앨범을 한번 열어보세요. 그 안에는 자랑을 위해 찍었던 사진, 남과 나를 비교하며 괜히 마음이 흔들렸던 장면들이 들어있을 겁니다. 그 중 하나를 지워보세요. 사진 하나를 지우는 순간 비교가 가져왔던 무게도 함께 덜어낼 수 있습니다. 작은 행동이지만 그 작은 손끝이 내 삶의 속도를 회복시키는 출발점이 됩니다. 또 하나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은 감사일기를 쓰는 겁니다. 오늘 하루 고마운 것 3가지를 떠올려 적어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도 스스로 밥을 차려 먹을 수 있어서 고맙다. 오늘 아침 걸을 수 있는 다리가 있어서 고맙다. 가족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고맙다. 이렇게 사소한 것들을 적다 보면 남과 비교하던 시선이 점차 나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내 삶이 결코 작지 않음을 다시 확인하게 되지요.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큰 재벌도 세상의 더 큰 재벌 앞에서는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교라는 세계에는 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끝없는 경쟁을 계속할 필요가 있을까요? 남의 삶이 아닌 내 삶의 속도에 맞추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나는 아직도 남보다 부족하다는 생각이 떠오르신다면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삶은 남이 아니라 나 스스로 평가한다. 이 문장 하나가 내 마음의 무게를 확 줄여줄 겁니다. 여러분, 노년을 행복하게 보내고 싶으시다면 먼저 비교의 굴레부터 끊어내세요. 그 자리에는 감사와 여유가 들어올 것입니다. 오늘 밤 내 삶을 조금 더 가볍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비교를 멈추고
내 속도로 살아가는 연습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첫 번째 지혜입니다. 비교에서 자유로워지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내 삶을 지켜낼 힘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자유로워졌다고 해서 모든 불안이 사라지는 건 아니죠. 특히 은퇴 이후 가장 크게 다가오는 불안은 바로 돈에 관한 문제입니다. 젊을 때는 매달 들어오는 월급이 있었습니다. 혹은 장사에서 나오는 일정한 수입이 있었지요. 그런데 은퇴를 하고 나면 그 수입의 줄이 끊어집니다. 하지만 지출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병원비가 늘어나고 경조사가 이어지고 자녀에게 들어가는 비용도 생각보다 길게 이어지곤 합니다. 이때 우리는 두려워집니다. 내가 가진 돈이 얼마나 남았을까? 이 돈으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게 되지요. 그래서 중요한 건 돈의 액수가 아니라 흐름입니다. 큰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매달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반대로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일정한 돈이 꾸준히 들어온다면 마음은 안정됩니다. 그것이 바로 경제적 안전망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택연금을 망설입니다. 집은 자식에게 남겨줘야지. 내 집을 어떻게 담보로 잡아? 이런 생각이 앞서죠. 하지만 현실을 조금 바꿔 생각해 보세요. 집을 남겨주는 것보다 중요한 건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집에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힘입니다. 주택연금이든 개인연금이든 일정한 생활비가 매달 들어온다면 병원비가 갑자기 늘어나도 덜 두렵고 모임이나 외출도 피하지 않게 됩니다. 결국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안전망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확인해보고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함께 합산해 보세요. 혹은 지금이라도 작은 소득을 만들 수 있다면 그 역시 큰 힘이 됩니다.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꾸준히 들어온다면 마음은 훨씬 든든해집니다. 중요한 건 많고 적음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반대로 지출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우선 고정비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매달 빠져나가지만 실상은 잘 쓰지 않는 항목들이 있지 않으신가요? 사용하지 않는 구독 서비스, 필요 이상으로 비싼 통신 요금제, 1년 동안 거의 가지 않은 헬스장 회비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런 지출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한 달 생활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나는 벌이가 없는데 지출은 줄일 수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항목 하나만 줄여도 그것은 단순히 돈의 절약이 아니라 마음의 여유로 이어집니다. 은퇴 후에는 돈을 모으는 것보다 흐름을 다스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조건 아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리기 위해 쓰는 것과 불필요한 낭비를 구분하는 것이지요. 병원비, 식비, 기본 생활비처럼 꼭 필요한 곳에는 아낌없이 쓰되 허세와 과시로 나가는 돈은 과감히 잘라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평생 현역이라는 마음가짐입니다. 몸을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가능하다면 은퇴 후에도 계속 일거리를 가지세요. 큰 돈을 벌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소일거리라도 하면서 내 힘으로 돈이 들어온다는 사실은 삶의 활력소가 됩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뿌듯함도 얻고 사람들과의 연결도 이어집니다. 단순히 수입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존재감을 확인하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행복한 노후는 거창한 부자가 되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내 삶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감각, 그리고 작은 소득과 절약이 주는 든든함이 행복의 바탕이 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한번 해보시길 권합니다. 첫째, 내 고정 지출을 적어보고 줄일 수 있는 항목 하나를 표시하세요. 둘째, 내 연금이나 수입의 흐름을 캡처해서 가족과 공유하세요. 셋째, 이번 달 안에 작은 소득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글을 쓰는 것, 수공예품을 만드는 것, 단기 아르바이트, 강의, 봉사활동 등 작은 일도 괜찮습니다. 내 손으로 돈이 들어온다는 경험이 주는 안정감은 돈 액수와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한 달 고정 지출에서 당장 줄일 수 있는 항목 하나가 떠오르시나요? 혹은 매달 10만 원이라도 꾸준히 들어올 방법이 생각나시나요? 그 작은 출발이 바로 노후의 두려움을 줄이고 내일의 자신감을 만들어줍니다. 자, 이렇게 돈을 마음의 안전망으로 삼을 수 있다면 이제 다음으로 중요한 과제가 다가옵니다. 바로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이제는 자녀에게 모든 것을 걸기보다는 서로가 독립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거리를 지켜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노년의 삶을 지켜주는 세 번째 분기점은 바로 자녀와의 건강한 거리두기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진 건 다 자식에게 줘야지. 그래야 부모 노릇을 다 한 거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마음이 때로는 부모와 자녀 모두를 힘들게 만듭니다. 뉴스에서 심심찮게 접하는 이야기 중 하나가 전 재산을 자식에게 다 넘겼다가 쫓겨난 부모, 홀로 쓸쓸히 요양원에 남겨진 부모의 사연입니다. 듣기만 해도 가슴이 서늘하지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결코 남의 집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부모의 지나친 헌신이 오히려 자녀를 약하게 만들고 부모 자신은 빈손으로 남게 되는 현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무조건적인 지원을 계속하다 보면 자녀는 스스로 서야 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부모는 자녀를 돕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녀가 독립할 기회를 가로막는 셈이지요. 그 결과 부모는 경제적 불안을 안게 되고 자녀는 부모의 기대와 요구에 짓눌려 마음의 짐을 지게 됩니다. 결국 서로에게 상처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도움의 기한을 미리 정하는 것입니다. 대학까지는 지원한다. 결혼할 때까지만 도와준다. 이렇게 선을 분명히 그어두는 거지요. 그 뒤로는 자녀가 스스로 서야 합니다. 부모의 사랑은 평생 이어지지만 경제적 지원은 언젠가 끝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재산은 가급적 연금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큰 돈을 한 번에 건네는 대신 매달 생활에 필요한 만큼을 연금처럼 받아 쓰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부모는 끝까지 자신의 생활을 지킬 수 있고 자녀에게도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자녀가 정말 어려워졌을 때는 매달 나오는 생활비 중 일부를 도와줄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목돈을 한 번에 건네주는 방식은 자녀를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어야 자녀도 마음이 편합니다. 부모가 불안하면 자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 짐을 짊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부모가 스스로의 삶을 든든하게 지켜내고 있으면 자녀도 안심하고 자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결국 부모의 자립이 곧 자녀를 위한 가장 큰 사랑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내가 자녀를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랑은 자녀가 자기 발로 서도록 돕는 것이고 집착은 자녀를 내 품 안에 묶어두려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는 결국 서로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혹시 지금도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내가 가진 집을 자식에게 미리 물려줘야 하나? 내 연금을 자식 결혼에 보태야 하나? 하는 생각 말입니다. 그렇다면 잠시 멈춰보시길 권합니다. 그 돈을 당장 자녀에게 넘기는 것보다 부모인 내가 건강하고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큰 유산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재산이 아니라 부모의 삶의 태도에서 가장 큰 배움을 얻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자녀에게도 분명히 말해보세요. 엄마, 아빠는 네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만 도와줄 거야. 결혼까지는 지원하겠지만 그 이유는 네가 스스로 해야 해. 이렇게 선을 그어주면 자녀도 오히려 명확해져서
불필요한 기대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마음을 다잡아야 합니다. 자녀에게 기대지 않고 내 삶을 내 힘으로 끝까지 책임진다는 자세 말입니다. 자녀의 삶은 자녀의 몫이고 부모의 삶은 부모의 몫입니다. 서로의 몫을 존중할 때 관계는 더 건강하고 오래 갑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자녀에게 어디까지, 언제까지 도움을 줄 것인가? 그 선을 명확히 하시는 것이 자녀와 부모 모두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됩니다. 자녀에게 모든 것을 주는 대신 이제는 나의 노후를 지키는 선택을 하십시오. 그것이 부모로서의 마지막이자 가장 큰 사랑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가지 더 중요한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자녀와 떨어져 홀로 지내게 되더라도 외롭지 않고 당당히 살아가는 법, 즉 혼자서도 잘 지내는 힘입니다. 자녀와의 거리를 건강하게 지키는 법을 알아봤다면 이제는 또 다른 중요한 주제로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혼자서도 잘 지내는 힘, 노년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큰 실력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이 들어서 혼자 있으면 얼마나 쓸쓸할까? 실제로 외로움은 노년을 힘들게 만드는 가장 큰 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말하면 혼자 있는 시간을 잘 즐길 수 있다면 외로움은 더 이상 두려운 적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회적 존재입니다. 친구, 가족,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을 느끼고 위로를 받지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홀로 있는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혼자가 두려워서 무조건 누군가와 붙어 있으려 하면 결국 얕은 관계 속에서 더 큰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진짜 힘은 혼자 있어도 괜찮은 마음에서 생겨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관계를 끊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깊고 무거운 관계 몇 개보다 느슨하지만 넓은 연결을 만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단골 식당 사장님과 나누는 짧은 인사, 동네 헬스장에서 트레이너와 주고받는 한마디, 복지관 프로그램에서 함께하는 동년배와의 대화. 이런 가벼운 연결들이 쌓여 우리의 일상을 든든히 지탱해 줍니다. 속마음을 다 털어놓지 않아도 됩니다. 서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오가는 안부가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혼자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하루 일정표에 나만의 시간 30분을 넣어보세요. 혼자 동네를 걷고, 혼자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혼자 책을 읽는 시간을 가져보는 겁니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점차 혼자 있는 시간이 주는 고요함 속에서 내 마음을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시간이 쌓일수록 나는 더 단단해지고 남에게 기대지 않고도 스스로 설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혼자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면서 창밖을 바라볼 때 괜히 마음이 편안해지는 순간, 혼자 산책을 하다가 길가에 핀 꽃을 보고 잠시 멈춰서는 순간, 그런 때에 우리는 비로소 내가 내 삶을 살고 있구나 하는 만족을 느낍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주는 이런 작은 행복들이 모여 외로움을 이겨내는 큰 힘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반려 취미를 갖는 것입니다. 노년의 삶은 시간은 많아지는데 그 시간을 어떻게 채우느냐가 행복과 불행을 갈라놓습니다. 뜨개질, 그림, 글쓰기, 텃밭 가꾸기, 악기 배우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혼자서도 즐길 수 있고 필요하다면 다른 사람과 나눌 수도 있는 취미라면 더할 나위 없습니다. 취미는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내 삶을 지켜주는 든든한 동반자가 됩니다. 그리고 반려동물도 좋은 친구가 되어줍니다. 강아지와 산책을 하면서 동네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고양이와의 조용한 시간을 통해 따뜻한 정서를 느낄 수 있습니다. 동물은 말이 없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큰 위로를 줍니다. 물론 책임과 돌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하지만 나와 잘 맞는다면
평생의 벗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마음가짐입니다. 나이가 들어 인간관계가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건 내가 외톨이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내 삶에 꼭 필요한 사람들만 남는다는 의미입니다. 진짜 소중한 관계만 곁에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관계가 줄어든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마음은 더 가벼워지고 삶은 더 단순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중 온전히 혼자만의 시간이 몇 분이나 있으셨나요? 혹시 없다면 오늘 밤이라도 10분 정도 조용히 불을 끄고 앉아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 짧은 시간이 쌓여서 언젠가는 혼자 있는 시간이 가장 큰 위로와 자유가 되는 날이 올 겁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노년의 진짜 실력은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즐길 줄 아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힘을 바탕으로 더 건강한 인간관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고 느슨한 연결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면 노년의 삶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자유롭고 더 여유로워집니다. 이제 다음으로 중요한 분기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노년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확실한 기반, 바로 건강과 체력입니다. 오래 사는 것보다 중요한 건 얼마나 건강하게 사느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행복한 노후와 불행한 노후를 가르는 7가지 분기점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비교를 멈추는 것. 남과 나를 견주던 마음을 내려놓고 내 삶의 속도로 살아가는 자유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돈을 마음의 안전망으로 만드는 것. 액수보다 중요한 건 매달 들어오는 꾸준한 흐름, 그리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내 삶을 지키는 것이었지요. 세 번째, 자녀와의 건강한 거리. 무한정 베푸는 사랑이 아니라 서로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야말로 부모의 마지막이자 가장 큰 사랑이라는 사실을 나눴습니다. 네 번째, 혼자서도 잘 지내는 힘.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즐길 줄 아는 능력이야말로 노년을 지탱하는 진짜 실력이라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근육과 자세, 8020의 지혜, 용서의 힘과 자유까지. 돌아보면 결국 노년의 행복은 거창한 성공이나 큰 재산에서 오지 않습니다. 비교하지 않고 내 돈을 내가 누리며 자녀를 독립시켜 보내고 혼자 있어도 괜찮고 근육과 자세로 몸을 지키며 핵심 20%만 붙잡고 나와 남을 용서하는 삶. 이 단순한 길 위에 행복은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생각보다 길고 또 짧습니다.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100세까지 살아야만 의미 있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감사하고, 점심에는 웃으며 대화하고, 저녁에는 내 삶을 돌아보며 마음을 내려놓는 것. 이 사소한 하루들이 쌓여서 우리의 노년을 빛나게 만듭니다. 혹시 지금도 마음 한구석에 불안이 남아있나요? 내일은 어떻게 될까? 내 건강은 괜찮을까? 내 돈은 충분할까? 이런 생각이 떠오를 때는 오늘 말씀드린 실천 가이드 중 하나만 꺼내 실행해 보세요. 작은 행동 하나가 마음을 붙잡아주고 그 작은 변화를 통해 삶은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충분히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 그 자체가 자랑입니다. 앞으로의 길은 누구의 눈치를 볼 것도, 누구와 비교할 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나답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과 함께 살아가면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을 준비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건강하게 무병장수하며 후회 없는 노후를 맞이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으로 제가 참 좋아하는 한 문장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노년의 품격은 가진 것에서 나오지 않는다. 놓아버릴 줄 아는 지혜에서 나온다. 여러분,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며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붙잡아야 할 것은 단단히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황혼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길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인생 이막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